하루의 경제 이슈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어제 낙폭을 하루 만에 다 회복해버리는 아주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하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도 긍정적으로 한켠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탄핵 정국 혼란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투심은 존재하고요. 그 결과가 오늘 개인들이 연일 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을 낳고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나오셨던 우리 경주마 기수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나오셨는데 그래도 오늘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네. 나오신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지난주 아니 어제 오늘 오면서 내가 만약에 어제 출연했으면 뭐라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네. 근데 아마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했다면 역시나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역시나 버티자라는 말씀 드렸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 이맘때 제가 나와서 했던 말이 슬픈 매수 신호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그 매수 신호가 개인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나서 사실 그날 밤에 비상계엄이 있었고 선언이 됐고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때마침 똑같은 화요일 날 오늘도 또 제 기준으로는 매수 신호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슬프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더 명확하게 그렇죠. 오늘 매수 신호가 더 명확하게 사실 나와버렸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사실 현선물 쪽에서 조금 그래도 이 정도면 붙어도 되겠다 했는데 오늘의 매수는 저는 매우 의미 있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국면이 아직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처럼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 보면 숫자 이런 포인트 이런 걸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사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어제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과연 매도를 했느냐 별로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했고요. 오늘 보면 전형적으로 개인들의 매도와 외국인들의 매수 지수는 어제는 투매였지만 오늘은 잡아 끌어올리는 그런 매수세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 만기,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이후에 별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주 꽤 저는 편안한 한 주를 저는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밤에 이벤트가 있었고 그게 일주일 다시 좀 더 연장됐다. 좀 어려운 국면이 일주일 더 연장됐는데 오늘의 반등이 저는 더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그때보다 코스닥은 솔직히 훨씬 더 가벼워졌죠. 신용잔고가 그때보다 5천억 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그때 16조 중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16조까지 찍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보면 반대매매 호가들 아마 아침에 보셨을 겁니다. 어제는 장 막판 장 3시 전후로 해서 반대매매를 회피하려는 매도가 나오면서 어제 장 막판에 더 한 번 더 크게 밀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오늘 아침까지 이어졌는데 오늘 장 들어올릴 때는 점심때쯤 잠깐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3시 이후에 보면 더 그 매수가 더 가속화됐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 정도라고 하면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오늘 급등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반대매매 물량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코스닥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가벼워졌다. 수급이 지수 자체가 빈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관이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코스피 쪽에서 또 코스닥에서 다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연기금 사실 우리 세금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매수는 사실 연기금은 얼마 없어요. 대부분 다 금융투자 쪽 증권사에서 아마 단기 거래성으로 들어온 자금들일 확률이 매우 높고 의미 있는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어제 오늘 이어졌다라는 거 하나랑 네. 아직은 코스피 쪽에서 의미 있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는 않다. 근데 만약에 전국이 안정이 되고 지수가 다시 상방으로 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먼저 사고 현물에서 또 나중에 채우겠죠. 그리고 조금 더 희망을 섞는다고 하면 지금 사실 환율이 이렇게 높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사면 굉장히 싼 값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수출주들 특히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수출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신고가들을 많이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식품주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강한 쪽은 여전히 오늘 가장 세게 신고가도 가고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많이 내렸던 종목이 밸런스를 찾아가서 이제 올라오는 과정. 그리고 오늘 내렸던 종목들 보면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좀 강했던 종목들로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위에 있는 것들이 내려오고 아래 있는 것들이 올라오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주도주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력은. 근데 이제 만기를 지나고 나서 과연 외국인들이 이제는 선물이 아니라 현물 쪽에서 얼마큼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뭐 다음 주에는 이제 금리 인하도 확률이 매우 높은데 미국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도주가 어떤 섹터로 나오느냐.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뭐 주식을 다 비워서 지금 내가 현금 있다. 근데 오늘 막 주가가 올라가는데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는 조만간 또 기회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네. 조금 뭐 내가 주식이 없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조급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다음 주에도 기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 팀장님이 일단은 강한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전제 아래에 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희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렇게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저도 저랬는데 예전에는 네. 어, 조금 비관적으로 얘기하실 건가요? 이번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올랐죠. 근데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냥 제자리 갖다 놓기. 딱 그만큼 예. 떨어진 만큼 오늘 예,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제를 없앴죠. 그냥. 그랬죠. 예. 똑같이 등가로 만들어놨죠. 등가로 만들어놨는데 물론 일부 종목들은 조금 더 그저께 가격보다 좀 높게 올라온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빠진 폭 정도만 돌렸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과연 왜 빠졌냐? 월요일 날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 타결될 걸로 보고 금요일 날 시장을 별로 안 뺐습니다. 목금 다 그냥. 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탄핵이 불발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월요일 날 월요일 투매가 나왔죠. 그랬죠. 그 왜 그러냐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적어도 일주일은 더 유지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지금 그러면 오늘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오전에 리스크가 해소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어제 저녁부터 분위기는, 어제 오후부터 분위기는 뭐였냐면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선물을 확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여당 쪽에서 조금 돌아서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일부 뉴스가 나오면서 좀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정치적 리스크는 아직 해소가 저는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것과 야당이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지금 서로. 근데 탄핵이냐, 뭐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이냐, 뭐 이렇게 지금 서로 지금 양분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로 해소가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리스크 해소가 안 됐는데,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팀장님이 선물을 샀으니까 이제 현물도 살 거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죠. 네. 예,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 현물은 거의 뭐 손 잘 안 대고요. 선물 갖고 계속 장난을 치는데, 지금 또 마침 그 목요일이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그러면 보진들의 포지션 정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형태. 그래서 어제도 팔다가 장중 내내 팔았습니다. 팔다가 마지막에 한 3시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말아 올리면서 한 2천억 정도를 사면서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갔죠. 그러면 자기 포지션 정리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내일 아마 뭐 빠지든 올리든 또 한 번 쇼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모레 만기인데 요즘에 만기인 날은 사실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고요. 오늘도 아마 이 만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급하게 끌어올린 것 같고요. 어제부터 장난을 좀 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마침 또 금요일, 우리는 이제 토요일 날 또 이제 또 한 번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요즘에 좀 하고 다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우리나라 주식을 살 만큼 매력이 있을까? 아까 이제 황 팀장님은 네. 환율도 원화도 싸고 네. 주가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매력적이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IB들이 한국 주식 던져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글로벌 펀드 흐름 보면 우리나라만 지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외국인들은 확신이 없다. 저 나라는 아직 뭔가 해결된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잘 아는 외국인들은 까만 머리 외국인들은 살지 모르겠지만 일부 펀드 자금들이라든지 대형 자금들의 일부는 오히려 지금 중국 경기 부양책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을 안 사는 이유는 뭘까가 뭐냐면 한국에 현물을 살 이유가 있나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지금도. 그러면 오늘의 이런 강한 반등은 이른바 하루 천하에 그칠 수 있다. 뭐 이제 라는 건? 그렇다고 내일 또 폭락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이런 거죠. 여기서 지수를 확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떨어뜨리기에도 애매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흔들면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2,500에서 2,400 사이를 흔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포지션들을 자기가 이제 최대한 극대화의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을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현금화를 많이 시키신 분들이면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관망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보면 탄핵이 통과되고 나서 주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V자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지금 해야죠. 만약 그 기준이라면. 근데 이제 아닌가요, 아직은? 금요일 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죠. 아직은 모른다. 그러면 확인을 어차피 현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라면 물론 이제 더 비싸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월요일 날 사는 게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탄핵 된다. 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고 그때 포지션을 정해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을 것 같다. 늦지 않다. 천 대표님. 네네. 앞에서 두 분께서 워낙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탄핵 국면으로서 정치적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반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장이 완벽한 반등 국면으로 갔을 때 어떠한 종목군이 우선적으로 올라갈 거에 대한 일정 부분 힌트는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우리가 반등 시에 좀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화장품 일부주들 그리고 2차 전지 일부주들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일부주들 그리고 전력 설비, 전기 전력 설비의 일부주들에 좀 강력한 외기세가 동반되고 있거든요. 이 외기세가 오늘만 동반됐던 게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조금 수급 동향을 보자면은 이 종목군에 제가 말했던 업종군의 종목들이 한 5거래일 이상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개별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기세,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은 일단 완벽한 증시의 반등은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가결 불결에 의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증시가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저는 나온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일부 종목군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화장품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전기전력 설비에 외기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종목군이 있거든요. 이 종목군 위주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 직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냐 마셔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업종군 내에서 빛나고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지금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시기다. 예,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 이 자리에서 화장품주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좀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증시는 일정 부분 내려오면 일정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지금은 너무 망설일 필요는 없고요. 이 전국 역시도 해결되는 방향으로 정부 여당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해결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망설임보다는 조금 야수의 심장으로 오히려 조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수의 심장 나왔습니다. 스코어를 따져보면 2대1. 이건희 대표님이 약간 또 수세에 몰리는 이런 경향. 야수가 아니라 네. 전 이 대목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럼 오늘 이런 강한 상승장에서 왜 개인들은 팔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 오늘 샀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팔려진 거라고 봅니다. 네, 팔려진 팔려진 거라고 거다? 보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들의 매매 행태와 뭐 기관들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 그러니까 실제로 주문 체결하는 거를 보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 시장가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쳐서 사서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주가가 내릴 때도 위에다 걸어놔서는 사실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됩니다. 결국 시장가 버튼인데 네. 또는 뭐 위에 매수 버튼을 지금 호가보다 훨씬 더 높여서 주문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사실 만약에 포트폴리오 내가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사려고 했는데 내가 체결이 되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시장가로 주로 주문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좀 하기 위해서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받쳐놓고 사는 행태를 많이 하죠. 근데 오늘은 개인들은 위에다가 받쳐놨는데 개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냥 시장가 버튼을 사서 올라가니까 그냥 주가가 오늘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팔려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만 그렇죠. 이 장에서 네. 어제도 외국인 기관은 그렇습니다. 순매수였잖아요. 네, 순매수였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변수를 주가의 변동성까지 이거를 연관돼서 1+1은 2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심리 상태가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그리고 그제 뭐 지난주 손님들이랑 저 통화하는 거 보면 사실 짜증이 거의 극에 달해 있었거든요. 주식 네. 안 하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네. 미국으로 가겠다. 근데 뭐 주변에서 반대 매매 계좌들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역대 최고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가장 역대로 최고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은 꾸역꾸역 맞고 하신 분들은 사실 오늘 다 버텨내고 오늘의 어제 하락분을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주식을 뭐 반강제로 청산이 되셨던 분들이 과연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뭐 앞서 질문하신 거 앞서 시황이랑 조금 더 연동해 보면 예.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51.1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2010년대 이후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평균 지분율이 55%거든요. 근데 51점 중반까지, 51점 후반까지 내려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미중 무역 분쟁 한창일 때, 네. 2018년. 그때 이후로 지금 사실 역대 최저입니다. 사실 최저로 더 내려왔죠. 이런저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외국인들이 과연 살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결국은 저는 모든 증신 사이클이고 반복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 탄핵 국면이 이번 정치적인 이벤트가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투자할 때도 많이 있고 그것도 저도 이해하고 오늘 아쉬운 게 있다면 상승은 했지만 거래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래대금이 아마 더 많이 나와야 진짜 저도 확실하게 뭐 더 배팅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과거 사례들이라던가 이런 게 네. 결국은 반복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톤 다운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매도 국면은 지나갔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네, 버티는 국면은 최소 버티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분명해요. 지금 탄핵 정국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ING고 여야 간에 여러 정치적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 표결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예. 가결된다, 부결된다. 어느 한쪽으로 쉽게 배팅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선뜻 여기에서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어떤 버튼을 누른다는 게 개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거 아닌가. 천 대표님. 아, 맞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조금 안타깝지만 항상 좀 수급의 엇갈림이 있죠. 시장이 빠질 때는 개인이 매수해서 장마감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오를 때는 외인이나 기관이 매수해서 장마감하는 날이 많은데요. 제가 바로 이 직전에 말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수의 심장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불안한 전국이 맞습니다. 불안한 전국이 맞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이라는 상품 역시도 완연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국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제 오늘 개인의 투매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승세가 내일 모레 이틀 연속만 더 이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또 개인의 매수 금액이 들어오면서 증시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요. 오히려 이럴 때 보조 맞춰서 매수하십시오. 외기세 들어와 줄 때 매수하시고요. 증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같이 팔고 나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돌다리를 너무 많이 두드리다 보니까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고 다르네요. 정말로. 알겠어요.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좀 저희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보시고 저희 또 의견도 남겨주시면 같이 또 이따가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증시 한켠에서 오늘 투심이 그래도 좀 회복된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법안 최종 통과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부양 기대감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건희 대표님 네.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뉴스들 아니겠습니까? 이슈는 맞는데 지금 그런 거죠. 중국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회기가 마지막 날이잖아요, 국회. 네. 그래서 오늘 다 싹 통과를 시킨 건데 뭐 약속대로 지금 금투세 폐지한다고 또 통과했고 뭐 가상자산도 2년 동안 유예하는 안도 통과했죠. 통과됐습니다. 그 예산안도 통과가 됐죠, 지금 이미. 네, 조금 전에 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뭐 예산안은 뭐 가맹 예산안이니까. 가맹 예산에서 우원식 의장이 다음 정부는 추경을 바로 신청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뭐 일반적인 것들은 다 지금 여야 막론하고 사상 처음이에요. 예. 지금 우리 지금 겪고 있는 게. 예, 네. 예, 합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근데 오늘 회기가 끝나서 이제 탄핵 투표는 임시국회로 들어가서 이제 14일 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오늘 아침에 화장품주 엄청 올라갔죠. 네. 근데 중국에서 화장품 잘 팔렸다고 화장품주들이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비 심리 회복을 기대하는 그렇죠. 이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왜 그럼 화장품주가 급등했냐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중국이 지난번 경기 부양할 때도 돈 많이 썼는데 이건 지방 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썼고 네. 그럼 이번에는 그럼 찐으로 결국에는 내수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중국 입장에서 개인들한테 돈을 뿌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뉘앙스를 또 풍기면서 또 관계 당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가 뜨면서 지금 오늘 관련된 이제 소비재 종목들이 또 많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 이제 황 팀장님이 좋아하는 수급이 비어 있는 빈집들이 많죠 지금. 그러니까 확 잡아 끌어올린 거죠. 오늘 VT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바로 뭐 신고가를 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이런 이벤트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 오늘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하는. 예. 네. 흥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제가 지금 그 지난주 화요일 밤 이후로 계속 어깨에 통증이 있는데 예, 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제 이 어깨 통증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식만 보면 되게 오늘 행복하죠. 오늘은 행복한데 저도 행복한데. 근데 지금 환율은 또 다시 1,43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얼마였냐면 1,400원이 안 됐었죠. 그러면 적어도 1,400원 초반까지는 내려가 줘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은 계속 눈치 보고 있다라는 거고 여전히 조금 좀 불안한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예민한 쪽이 환과 어떻게 보면 채권이거든요. 네. 채권도 좀 튀었다가 지금 조금 좀 잠잠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단비 같은 존재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뭐 중국 부양책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또 왜 그러면 오늘 급등한 거냐 이미 주식시장은 정권 바뀐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이번 현 정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도 붙어 있었다. 그러면 사실 약간 오버슈팅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네. 실상은 바뀐 게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중국은 이미 삐져 있는데, 아직도 삐져 있는데, 정부 바뀐다고 해서 화해를 하는 건 아니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조금 뭐라고 할까 이제 만났는데 결혼한 것처럼 벌써 하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이제 손잡았는데 벌써 애 낳을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일 수도 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 그렇죠. 라는. 그래서 좀 과할 때는 좀 이익 실현도 하시고 현금을 좀 일정 부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더라도 좀 짧게 보고 그렇습니다. 네. 차익 실현할 때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하는 전략으로 가자. 계속 돌다리 전략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황 팀장님. 근데 뭐 저도 뭐
제가 뭐 흥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주식시장에서 흥분 안 하려고 달리기도 하는 건데 일단 지금은 저도 큰 기조는 저는 이제 잡혔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사실 종목들이 다 밑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야 매물들이 없지만 사실 뭐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이나 뭐 LG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화장품 주식들도 오늘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뭐 대한유화나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사실 철강 주식들 전통적으로 중국 경기 부양책 나오면 올라갔던 주식들이 오늘도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네. 비단 근데 이런 주식들만 반등이 나왔느냐? 근데 오늘 거의 전업종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중국발 영향인지는 사실 조금 더 저는 기다려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중국 이런 이슈가 이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사실 내년 3월 양해까지 우리가 기다려보자라고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나왔던 부양책이 사실 뭐 기대 이하였죠? 기대 이하였고 네. 중국 뭐 지방 정부들 살려주기 위한 소비책보다는 근데 사실 어제 임시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 갑자기 네.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오히려 파급력이 좀 더 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저는 중국 관련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역배열해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구간들이에요. 분명히 차익 실현 때문에 최근에 뭐 바닥에서 우리 다 개인들 매도세였지만 바닥에서 분명히 사려고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일정 부분 올라가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기술적 저항이든 뭐 가격 저항이든지 간에 그런 구간에서는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가는 그런 네. 전략들. 오히려 위에 가는 종목들은 그냥 두어야 되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쉽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자라는 기조로 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화장품주를 중점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중국 소비 심리와 관련된 거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행주도 있지만 엔터주도 있고 그렇죠. 네. 엔터 철강 뭐 산업별로 보면 철강화학 이쪽도 사실 중국의 경기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섹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좀 전망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철강화학은 보지 마시고요. 예. 화학은 지금 순수화학 롯데케미칼 뭐 이제 얘기 나오고 하고 뭐 PBR이 0.2배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0.2배인 그 원래 그 0.2배를 만든 자산들이 다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롯데케미칼이 하는 납사를 납품해서 이제 원래 기초화학 이제 플라스틱의 원료를 만드는 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정유사들도 다 하고 있고요. 아람코 이런 데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에스오일도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이 있는 나라들이 보면 다 산유국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롯데케미칼 더 이상 이제 이 케미칼로 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완전 사업 구조를 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은 그냥 매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초화학하는 쪽은 대부분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오히려 이제 뭐 스판덱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은 그나마 좀 이제 좀 살아날 가능성은 있겠죠. 오히려 화학하려면 이런 뭐 효성테니시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철강은 좋아져 봐야 사실은 중국 철강이 워낙 많아서 재고가 많아서 의미 없고 이것도 반등인 것 같고요. 그러면 소비 관련돼서 그럼 화장품이 가장 가벼우니까 라이트하니까 지금 올라가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1인당 뭐 10만 원, 20만 원이든 뭐 주면 뭘 살까? 휴대폰을 바꿀까? 뭐 아니면 화장품을 바꿀까? 뭐 이 정도 고민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소비 부양책 정도를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은 화장품 뭐 그다음에 미용 이런 쪽이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엔터 손을 일단 내밀었죠. 정부가 바뀐다는 전자에 보면 뭐 중국도 우리나라한테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럼 내밀 때 뭘 가장 내밀겠냐? 지금 중국인들은 이미 아파트 다 노래 부르고 있는데 예, 로제를 못 보죠. 물론 저희도 못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오히려 엔터주들은 기대감은 더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터나 저는 화장품, 뭐 미용, 뭐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 또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강한 반등 속에서 이제 여러 주인공들이 등장했지만 바이오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상당히 강한 반등세, 12% 가까이 강한 반등세. 4거래일 연속 뭐 큰 폭으로 좀
떨어지다가 오늘 5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 보여줬고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이 제 몫을 해줬던 날이 아니었나. 천 대표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제 몫을 해줬다기보다는 어제의 가격으로 돌아왔다 그냥.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의 상승과 함께 같이 조금 주가를 다시 되돌려놨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말이 좀 많은 상태에서 어쨌든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자체의 재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분위기만 잡아주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바이오 섹터를 보면서 이 바이오 섹터에 많은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조금 우선적으로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워낙 또 재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바이오 섹터 자체가. 우리가 조금 오늘 제가 수급적으로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자면은 오늘 바이오 섹터 내에서 삼천당 제약 그리고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의 상당히 수급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들의 면목을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따져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크게 재료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제 눈에는 띄지 않았어요. 특히나 우리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별로 효과 없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지금 수급적인 동향으로 보자면은 외인과 기관은 삼천당 제약과 SK바이오팜, 셀트리온에 상당히 많은 매세가 유입되고 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우리가 쉽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수가 많은 섹터입니다. 변수가 많은 섹터에서 미리 예단하고 예측하기엔 너무 저는 리스크가 큰 섹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외인의 수급이 이제껏 우리가 불과 2거래일, 3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외인의 수급이 비고 있네, 기관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해주네, 말로만 나오는 증환펀드는 언제쯤 투입되는지 이런 시장 속에서도 외인과 기관은 제가 말했던 이 세 종목군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바이오 섹터 많은 종목군 중에서 수급 동향이 좋은 종목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투자 환경에서 상당히 좋은 또 투자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바이오계에서는 좋지 않은 뉴스도 사실 전해졌죠. 기대를 하나 걸었던 게 미국의 생물보안법인데 네. 연내 통과가 현재로서 어렵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가 있고 네. 사실 알테오젠도 사실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뉴스들이 재해석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바이오 섹터의 분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관련 주식들 아마 많이들 관심 있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어제 이 뉴스가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사실 오늘 관련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대표적으로 있는 종목들이 오늘 다 급등이 나왔어요. 네. 시장만큼 따라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악재까지도 다 저는 가격에 다 녹아져 있었구나라고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생물보안법은 사실 조금 늘어진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가려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실적 걱정 없고 내년에도 생물보안법이 아니더라도 실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종목이고 편안한 종목이고 하니까. 근데 아마 이제 큰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밑에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작은 주식들 아마 보실 건데 일단은 지금은 요 악재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다만 나중에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악재도 그냥 언젠간 될 거잖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충분히 될 수 있을 지금 시기이기도 하고요. 항상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악재는 되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호재는 또 둔감하게 반응하죠. 근데 섹터 자체가 다 좋으면 악재는 또 다 묻혀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여차하면 예상은 하시되 너무 예단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바이오 주식들은 앞서서 수급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알테오젠을 1등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알테오젠이 꺾이면 다른 바이오도 미련 없이 다 꺾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지금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다시 추세를 얼마큼 빨리 회복하느냐. 네. 그러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알테오젠 뭐 이제 항암제 쪽으로 신약으로 되어 있지만 뭐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네. 다른 뭐 약간 희귀 질환과 관련된 바이오 섹터들도 다 온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네. 알테오진을 둘러싼 뭐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진실과 오해가 가려지면서 알테오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재해석. 저 해석이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네, 근데 오늘은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제 오늘은 코스닥 150 선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냥 시총 1위 종목이잖아요. 네, 그죠? 네. 분봉이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똑같죠. 네. 예, 그냥 근데 수급 논리였다. 예, 수급 논리로 뺐다가 불안하니까 또 이제 안정되니까 올린 건데 그래서 알테오젠이랑 코스닥 500 선물을 제가 비교해서 지금 계속 봤는데 며칠 동안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바이오 섹터를 오늘 들어올렸던 원인은 누구였냐면 사실 리가켄바이오였거든요. 아, 리가켄바이오. 예, 시총 4위 정도 되죠. 네. 리가켄바이오가 올라온 이유가 리가켄바이오는 링커 기술, 이제 ADC에서 중요한 링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걸로 이제 글로벌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다른 데 기술 수출했던 약이 지금 뭐 기사 보면 무슨 얘기인지 바이오 안 보셨던 분들은 이게 도대체 좋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써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가켄바이오가 만들어준 기술 수출해줬던 그 기술 링커 기술 때문에 ADC가 항체와 그다음에 페이로드라는 약물이 접합이 잘 돼서 효과가 부작용이 적었다. 이게 이제 임상 1상 결과로 발표가 됐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리가캠 입장에서는 앞으로 로열티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약이 되면 뭐 그건 아직 멀었죠. 이제 임상 1상이니까 혈액암 관련된 치료제인데 이 링커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더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붙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치고 올린 건 리가캠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리가캠과 같이 엮어서 뭘 하고 있는 데가 또 ABL 바이오죠.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또 따라서 한 10% 이상 또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알테오젠은 그동안 또 빠졌던 게 수급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냥. 네. 그렇다고 외국인이 엄청 샀냐? 뭐 엄청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분율은 한 15%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오늘 이 바이오 섹터가 올라온 것 중에 중심을 두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오를 섹터가 여전히 전 바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는 뭐 말이 많죠. 방산도 말이 많죠. 네. 원전도 뭐 일단 갔죠. 예. 네. 어딜 갔나요? 네, 아래로 갔죠. 네. 네. 오늘 뭐 두산그룹 뭐 거기 난리 났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일부 화장품주들로 올라오고 있지만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섹터 그리고 1월달, 2월달 뭐 1분기까지 뭔가 이벤트가 남아있는 쪽은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강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리스크가 또 왜 그럼 어제는 그렇게 많이 빠졌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죠 이거를 또 그래서 많이 매도가 나온 거고 또 연말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대주주가 매도할 거라는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이오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 자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또 리스크도 한꺼번에 반영을 어제 시켰다라고 보시면 뭐 오늘은 이제 좀 안심하고 올렸는데 이것도 내일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오늘 많이 튀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도 가장 세게 나올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오늘 상승률 높은 종목들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훈풍. 네. CMO는 얘기 안 했네요. CMO. 네. 첨생법. 하십시오. 예. 네. 첨생법은 왜 상원이 통과를 안 시킬까 생각하셔야 되는데 무기로 남겨두는 거죠. 중국과의 협상용 카드로 남겨두기 위해서 상원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시바이오로직스 중국과의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하나의 카드로 쥐고 있다가 네. 써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거 첨생법 통과될 거 기대했다가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데 무기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면 언제든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데 라는 것도 반대급부로 우리가 생각을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연내는 아니겠지만 그게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게 아마 넘길 겁니다. 트럼프 집권이기 네, 때 맞습니다. 네, 이걸 무기로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악재를 맞은 곳도 있습니다. 잠깐만 짚고 가죠. 고려아연 그리고 오늘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밥캣과 로보틱스의 네. 합병이 공식적으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아예 열리지 못했죠. 네. 자, 이거는 결국 지배구조 잡음이 네.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고려아연은 아직 뭐 추천이 오지는 않았지만 네. 오늘 MBK 파트너스가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네.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쪽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큰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물어보셔서 대답은 하는데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여기 이쪽에서 사실 뭐 오늘 어쨌든 두산그룹만 보면 에너빌리티가 가장 좋아지는 그림이고 네. 오늘 무산됐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었고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쪽은 사실 뭐 이제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상법 개정안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나갈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예지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죠. 밑그림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주들이 그림- 원했던 네. 합병 비율에 대해서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든다. 반란을 일으킨 그렇죠. 거죠. 국민연금은 뭐 찬성하는 걸로 했다가 갑자기 또 바뀌었고 그런 상황이니까 솔직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어서는 저는 향후에는 조금 굳이 저는 이쪽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네. 여기까지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천 대표님, 네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내년 이제 다음 달에 예. 주총이 예정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표대결이 이뤄지게 되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장내 매수 경쟁을 통해서 최근에 고려아연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예.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 쪽이 그래도 좀 우세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조금 시장에서 보자면은 적극적인 조금 화요일 제스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원활하게 조금 이 경영권 분쟁을 끝내기 위한 제스처인지 MBK 파트너스 부회장 측이 현재 고려아연의 최은범 회장의 이 사진을 이 사진을 경영에 참여시킬 수 있다. 라는 또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MBK 파트너스에서 주장하는 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그동안 최은범 회장이 고려아연의 현 회장이 워낙 자신의 영달을 위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뭐 맞을 것 같은데 자신의 영달을 위한 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주 가치를 제고를 위한 그런 회사의 앞으로의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이 이 고려아연 사태를 봤을 때는 현재의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코멘트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될 게 없다. 오히려 굿을 보고 떡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사태도 그렇고 고려아연 사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상장사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결과가 내놓지 않으면 시장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 뭐 상법 개정 어떻게 병합될지는 모르지만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잘 안 하면 이렇게 돼라고 보여주는 게 두산 합병의 실패 아닌가. 그렇죠. 뭐 결국엔 상법 개정의 그 어떻게 보면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두 기업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증권거래법을 좀 개정해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그냥 팔 부러졌는데 파스 붙인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놔야 앞으로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여러 판례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그럼 경영자들이 주주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물론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빨리 안 될 거고 네. 이거는 지금 대기업에서 무조건 반대하겠죠.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마 지난한 투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그럼 우리는 투자자들은 급하죠. 금투세도 폐지 빨리 해라. 막 그래서 1년 내내 했는데 1년 거의 끝날 때 예상대로 11월 달에 됐습니다. 12월 달에 12월에 했습니다. 12월에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치인들이 12월에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월에 했죠. 근데 지금 상법 개정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또 이쪽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 얘기는
이것도 결국에는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적어도 한 1, 2년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응하시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두산그룹도 그렇고 지금 고려아연 쪽도 그렇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꾸 이렇게 싸우는 쪽들은 안 보는 게 맞다. 그냥 있으면 빨리 팔고 나와야 된다 이런 거 딱 나왔을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뭐 세부 내용 보면 막 머리 아프죠.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할 정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없는 분들은 아예 안 쳐다보는 게 맞다.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탄핵 정국에 대한 뭐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사실 속보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전사령관의 대통령에 관한 언급에 대한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참 이런 부분들이 시장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네. 정치의 꼬리가 경제를 흔드는 참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짚어봐야 되는데 짚어볼게요. 네. 우린 지금 혼란스럽지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 이 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식 가능성을 네. 높였다. 오늘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확 뛰었습니다. 네. 이거 고지고대로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은 그냥 시장 반등에 따른 반등 정도로 보이고요. 실제로 재건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까지 낙수 효과가 있을까라는 저는 사실 의문이 매우 듭니다. 그리고 사실 재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저는 테마라고 봅니다. 테마가 나온 게 1년여 됐어요, 사실.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신선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트레이딩 정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쟁하는데 보면 사실 다 논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농기계 같은 정도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아니면 또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전 나타날 수 있을 거 봐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건주라고 했을 때 이런 관점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네. 전형적인 저는 테마주의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대표님, 네네. 테마주 그 이상으로 해석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진부합니다. 진보하고. 예, 진부하고요.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래요. 결국에는 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나토 가입을 10년 후에 논의하도록 한다 하면 종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진부하고 테마주 성격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정치인 테마주와 비슷하다 오히려. 예. 그 종목을 가지고 동반 성장은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 이제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최신 지표가 나오게 되죠. 올해 마지막 연준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미국장도 지금 조정 내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